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요.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화장실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수면제를 바라보며 그저 덜덜 떨고 있었죠.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와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했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매주 수백 명의 관객들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스킹 할배로 알려진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은퇴 후 우울증을 이겨내고 전국을 무대로 버스킹하는 73세 청년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날이었습니다. 대한철강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날이었죠. 마지막 출근길, 늘 타던 버스를 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인데 그날따라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이더군요. 회사에서는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우리 회사의 산증인이십니다라며 사장님이 공로패를 건네주셨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후배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후배들과 마지막 회식을 했습니다. 모두들 이제 편하게 쉬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했지만 그 말이 더 공허하게 들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첫 한 달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늦잠도 자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동네 산책도 다녔죠. 아내는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었고 주말이면 자녀들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습관적으로 일어났다가 이제 안 가도 되지 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곤 했죠. 점점 늦게 일어나고 씻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불경기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은퇴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통장 잔고를 보다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퇴직금이 적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이걸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더군요. 그날부터 크게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사오는 반찬도 맛이 없어졌고 자녀들이 오는 것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위나 며느리를 마주하는 게 힘들었어요. 저 사람들 눈에는 내가 쓸모없는 늙은이로 보이겠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우리 막내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에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주한테
용돈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더 우울해졌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면 또 하루 종일 잠만 자곤 했어요. 점점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아내와는 말다툼이 잦아졌고 자녀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2020년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장 보러 나간 사이 화장실에 들어가 수면제를 한 움큼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짐만 되는 인생 여기서 끝내자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하늘이 저를 도왔나 봅니다. 아내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급하게 돌아왔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절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아내의 눈물 어린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가족들이 제게 정신과 상담을 권했고 저는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약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동네를 산책하다가 한 노숙인이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됐어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는데 그 노래가 저를 깊숙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 옛날 기타를 찾아보았어요. 다락방 구석에서 30년 넘게 잠자고 있던 제 대학 시절 기타를 발견했죠. 먼지를 털어내고 줄을 만져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기타 줄은 모두 녹슬어 있었고 브릿지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처 음악점에 가서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비가 새 기타 값과 비슷하다며 새 것을 사라고 했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기타에는 제 청춘의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기타 강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타 줄에 눌린 손가락이 부어올랐고 피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좋았어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달, 두 달,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아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관절염이 심해질까봐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손가락 운동이 도움이 되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좋은 취미를 가졌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매일 34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처음에는 쿵짝쿵짝 반주만 연습했는데 점점 복잡한 주법도 도전하게 됐죠. 손주들이 할아버지, 유튜브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고 신기해하더군요. 그러다가 작년 여름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버스킹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죠. 혹시 저도 한 곡 연주해도 될까요? 젊은이들이 흔쾌히 허락해 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김광석의 30즈음에를 연주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박수까지 받았죠.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그 공원에서 버스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부끄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레퍼토리도 늘려갔죠. 7080 노래는 물론이고 최신 가요도 도전했어요. 특별한 관객도 생겼습니다. 매주 오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알고 보니 돌아가신 남편과의 첫 데이트 때 들었던 노래를 제가 불렀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그 할머니는 저의 단골 관객이 되셨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노래도 불러주세요. 하고 신청곡을 받았죠. BTS의 Spring Day를 연습해서 불렀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요. SNS에 제 버스킹 영상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킹 할배라는 별명도 생겼고 지역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죠. 그러다 작년에는 TV 전국 방송까지 나가게 됐어요. 요즘은 전국 투어도 다닙니다. 지난달에는 부산, 대구, 광주를 다녀왔어요. 각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음악을 들려드리고 제 이야기도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시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대구의 한 어르신이었어요. 제 나이 또래셨는데 은퇴하고 우울증으로 3년째 고생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공연도 하신다고 하더군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관절염이 심해져서 한 달 동안 기타를 못 쳤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술도 줄였죠. 버스킹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아내는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뻐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아내의 말처럼 정말 제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서는 더 심해졌죠.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술병을 치우면 몰래 사다 마시고, 그때는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음악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버스킹을 시작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타를 튜닝하고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유튜브에 올릴 영상도 찍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믿으시나요? 하하. 손주들이 영상 편집하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요즘 어르신들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머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기쁜 건 저처럼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서예를 시작하신 분, 등산을 다니시는 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더군요. 제가 버스킹하는 곳에는 특별한 관객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박순자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남편과의 첫 데이트 때 들었던 노래를 제가 불렀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후로 매주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는데 이제는 할머니도 노래를 배우고 계신답니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저 애들이 나 같은 늙은이 노래를 좋아할까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할아버지, BTS 노래도 불러주세요. 하고 신청곡도 받았죠. Bring Day를 연습해서 불렀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다 한 대학생이 제 버스킹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갑자기 화제가 됐어요. 버스킹 할배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더군요. 댓글들을 보니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요.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즘은 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처음엔 영상 편집은 물론이고 컴퓨터 켜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손주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줬죠. 할아버지,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영상이 예쁘게 나와요. 손주들 덕분에 이제는 썸네일도 직접 만들고 자막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퇴직 후에 제가 많이 무뚝뚝해지고 예민해져서 자녀들도 저를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설날, 추석에만 형식적으로 만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버스킹을 시작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면서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멋있으세요. 제 회사 동료들도 아버지 영상 다 봤대요. 아빠,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자기 할아버지 자랑한대요. 유튜브 스타 할아버지라고. 그동안 무뚝뚝했던 제가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됐고, 자녀들도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여 제 버스킹을 보러 오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제 생일날 자녀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군요. 평소처럼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주들이 기타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몰래 기타를 배워서
저와 함께 연주하기로 준비했다네요. 아빠의 청춘이란 노래를 함께 연주했는데, 그날 저는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버스킹을 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전국 버스킹 투어를 다니는 게 꿈입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처럼 은퇴 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음악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대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공연도 하신다네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실버 기타 교실이에요.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하겠다고 제안이 왔을 때 망설였어요.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죠. 지금은 15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망설이셨는데, 이제는 서로 자극이 되어서 열심히 하세요. 손가락이 굳어서 코드 잡기도 힘드셨던 분들이 이제는 거위의 꿈 같은 곡도 연주하시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요양원 공연도 시작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요양원에서 공연 요청이 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는데, 치매가 있으셔서 말씀도 잘 못하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말씀이 그 노래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추억의 노래였다고 해요. 그 후로 매달 한 번씩은 꼭 요양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는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음악에는 정말 신기한 힘이 있나 봅니다. 말씀도 못하시던 분들이 노래는 기억하시고, 우울해 보이시던 분들이 음악을 들으면 환하게 웃으시니까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대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사했는데, 교수님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강단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70이 넘어서 버스커가 됐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학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더군요. 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방송 출연도 하게 됐어요. KBS 인간극장에서 일주일간 제 이야기를 다뤄주셨죠. 그걸 보고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퇴하고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 인생 이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경험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 드립니다. 저도 거기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수면제를 들고 있던 그 절망적인 순간. 하지만 봐요.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앞으로의 꿈이요. 전국의 모든 도시를 돌면서 버스킹을 하는 게 꿈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까지도 찾아가서 음악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올해는 제주도 버스킹 투어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처음 가보는 제주도라 설렙니다. 특히 저 같은 시니어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은퇴 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73세 나이에 꿈을 이뤘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덩달아 행복해요. 그때 화장실 문을 두드린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더군요. 우리 손주가 요즘 이런 말을 해요. 할아버지는 진짜 멋있어요. 제 친구들이 다 할아버지 팬이에요. 손주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은퇴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든 못다 이룬 꿈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저처럼 우연히 길거리에서 들은 노래 한 곡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버스킹을 준비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지나가시다가 기타 치는 할아버지를 보시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노래 한 곡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요양원에서 공연하는 모습과 실버, 기타 교실 수업 현장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음악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